자, 이제는 주주총회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률, 박춘현 두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두 분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분씩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 우리 송률 매니저님, 제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오프닝을 혼자서 이렇게 쫙 하잖아요. 네. 왜 이렇게 앞에서 저를 보시고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저는 뭐 이것도 방송에서 얘기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예. 별 중요한 내용 아니었습니다. 뭐 주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홈쇼핑 얘기도 하고 그냥 사람 사는 얘기했는데 공교롭게 거기 서 계신 거고. 예, 네, 제가 공교롭게 네. 거기 서 있었다. 그럼요. 예, 뭐 지금 주식 얘기해도 바빠 죽겠는데 예, 일단 뭐 좋은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좀 드리겠고 박춘현 매니저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네. 송률 매니저가 저를 그렇게 뚜렷이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런 송률 매니저를 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냥 우리 율 매니저님 보면 예. 그냥 즐거워요. 그냥 즐겁고 그냥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예.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어. 그런 분이에요. 저는 진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저런 분은 처음 봤어요. 칭찬인 거죠? 네, 그럼요, 칭찬이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일까요? 네, 아마 원래는 그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 직접 보기 전까지는 이게 대본 가지고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진짜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은요, 그 TV 밖에서 더 많은 웃음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율 매니저님이 이런 방송에서는 그게 조금 덜한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유쾌하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칭찬인 듯 칭찬이 아닌 듯 뭐 그런 분위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띄워주시죠. 두 분과 얘기를 나누니까 목이 막힙니다. 첫 번째 주제 이제 로봇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로봇이 꽤 핫한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최저시급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10,000원 선을 넘으면서 이제는 로봇을 조금 더 많이 쓰지 않겠냐, 이 심리적인 저항선에 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52시간 넘게 일시킬 수 있다, 코로나 안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다가 여기서 탄력을 더한 게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 다음 달 초에 출시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지면서 로봇주들이 다 같이 좀 탄력을 받는 그런 분위기를 띠고 있고요. 애플, 테슬라, 뭐 삼성, 현대차 그룹 다 같이 이 로봇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들어가자라는 분위기들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제를 해준 송률 매니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예,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140조 원 규모의 시장이 예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성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협동 로봇, 특히 이제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위 랭크하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죠. 지금 국내에서 랭크 1위는 협동 로봇, 두산 로보틱스인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1위인데 점유율 기준으로,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점유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이제 막 성장하는 구간이고, 사실 이 로봇 산업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시계열을 길게 놓고 봐야 되는 시점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주 같은 경우는 지금 빅테크 중심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데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점유율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고 모멘텀이 확보된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봇이 모멘텀이 좋은 게 뭐냐면은 약간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건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앵커님께서 실제로 지금 로봇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협동 로봇 주로 어디에 납품이 되냐면은 미국이라든가 유럽 중심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건비가 비싼 나라 위주로 지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 전망은 굉장히 좋지만 아직까지 한국 기업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들 위주로 선점을 하셔야 된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가 챗봇 AI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뭔가 어색하고 답변도 좀 허술하고, 그래서 많이 취급을 안 하다가 이게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AI를 인정하고 관련주들도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그런 분위기거든요. 로봇도 지금 보기에 조금 어색한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은 이 많은 로봇들 관련주들 중에 어떤 걸 탑픽으로 꼽으셨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로봇 탑픽 종목입니다.
자, 로보티즈 그리고 SPG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꽤 익숙한 종목들일 것 같은데 로보티즈 먼저 한번 이유 들어보죠. 예, 로보티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일봉 차트 보고 좀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조금 거래량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반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6,000원에서 지금 2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 4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추세 자체는 최근에 조금 바뀌는 그런 구간이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감속기도 포함되고 모듈도 포함되고 우리가 일체형을 말하는 건데 이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만한 게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로봇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반기에 우리가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보통 이제 일반 협동 로봇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는 개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가 6개 정도 탑재가 되는데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40개에서 50개가 탑재가 됩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굉장히 먼 세계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1,900만 원짜리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로봇도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해외 글로벌 고객사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적으로는 추세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로보티즈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지금 저점을 다진 모습인데 지금 저점에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5,000원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통은 뭐 동사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 우리 성률 매니저의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또 정감이 갑니다. 네. 지금 이제 로봇이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급해서 여러분들한테 가격 대응 전략도 말씀드렸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가 전체 매출의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정말 모멘텀이 많고 대형 고객사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액추에이터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또 로봇 관심 없는 분들은 이게 뭐야라 싶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인간의 관절 같은 부분에 들어가는 부품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인간과 닮은 형상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SPG로 넘어와서 SPG 뭐 역시도 감속기 같은 부분 항상 주목을 받으니까요. 네. 자, 어떤 이유로 선정하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SP를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SPG가 오늘 뉴스에 나왔었는데 뭐 삼성전자의 삼성전자 보핏이라는 로봇의 액추에이터 단독 공급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단독이 붙었습니다. 네, 지금 이 SPG 같은 경우가 소형 기어드 모터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국내 시장 1위 업체입니다. 1위 업체고요. 기술력 자체도 좋고 그다음에 이 소형 기어드 모터만 본다면 이 액추에이터나 이런 안에 들어가는 모터거든요. 이런 부분만 본다면 뭐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했다시피 협동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무 자동화, 그다음에 홈 자동화 뭐 여러 곳에 지금 쓰임새가 아주 다양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뭐 문서 세단기, 자동문, 동전 개수기, 자동문 같은 거 요즘에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 그다음에 또 아까 가전용품이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양쪽으로 문 여는 냉장고에 그 얼음 분쇄기 뭐 이런 부분들 또 의료용 침대, 뭐 정수기, 비데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은 SPG가 지금 이런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올 7월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죠. 추동물 감속기 거기에도 좀 같이 개발을 해서 같이 개발한 게 아니라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한 거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이랑 이제 같이 개발을 같이 했죠. 개발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이슈만 좀 타준다라면 뭐 시장 전반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지금 오늘도 좀 거래가 붙으면서 윗꼬리는 좀 살짝 달았지만 충분히 제가 이제 이 분봉상 수급으로는 아직 살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제 노하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하락 추세도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고 거래를 또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 요 오늘 가격대 이상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 내외 정도에서만 한번 움직임이 나와준다라면 저는 한번 우상향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SPG 골라봤습니다.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로봇이라 그러면 어렸을 때 봤던 로보트를 많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인간 형상을 닮은 것들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여기저기에 사실 이 로봇 관련 기업들이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2024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 로봇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많이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로봇에 대한 관심이 이제 좀 쏠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주주들은 어떤 기대감을 혹은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 시크릿 주주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보티즈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내용들 올라와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만 하면 뭐 하겠노? 소각을 해야지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투자를 더 많이 늘린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행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래에는 지금 개미 말고 사족보행, 멍멍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이 개미가 캠핑장에서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 뒤에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의견 들어보시죠. 네, 이게 말이 되냐? 로보티즈는 일단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영업 손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따라가지 못하냐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로봇 1등주를 따라갈 수 있을지 잠시 뒤에 들어보시죠. 두 번째 내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해외에서 일단 일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일본에서 대학병원에도 이제 테스트하고 있고 지원금도 받는다고 하는데 이미 가격 전략이 나왔죠. 그럼 더 많은 매력이 있을 텐데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로 SPG 토론방 입장해 보시죠. 네, 아직 수요가 높지 않으니까 길게 보세요 라고 하는데요. 우리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잠시 뒤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들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내용은요. 역시 나왔네요. 보핏의 액추에이터 단독 공급 기사 났네요 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핏이 추석 전에 출시가 될 텐데 그때까지 모멘텀 이어질지 기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내용도 들어볼게요. 네, 반도체 라인에 지금 다 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100% 전환하면 조금 더 쏠까요? 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저도 궁금합니다. 그럼 가격 전략과 함께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크릿 주주 시간에 나오는 그런 자막들, 글씨들은 대부분 원본을 그대로 살려서 저희가 그 맛을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타가 아닙니다. 예, 저희가 의도적으로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방송적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짚어드리고요. 자, 로보티즈 먼저 살펴보면 일단은 로봇주들 중에서 사실 흑자를 내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 주목하는 주주분 계셨고요. 자율주행 로봇 쪽의 매출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일본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로보티즈에서 판매를 시작한 자율주행 로봇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용에서 사용하는 것과 상업용, 일개미, 집개미로 나뉘는데 실제 모델명이죠.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매출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부문은 지금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일본의 이제 가나가와현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보조금 로봇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되면서 가파른 성장세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성장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액추에이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로봇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로봇 부문의 사업 매출 비율을 보면 0.4%밖에 되지 않았는데 2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5%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2대 주주로 있는 LG전자의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보조금 지급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는 내용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보조금, 특히 뭐 일본의 가나가와 현에서 지금 지정이 됐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특별한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더 많이 되는 로보티즈의 핵심 내용들 짚어주셨고요. 자, 다음은 SP치로 넘어와서 일단은 삼성전자 보핏 액추에이터 단독 공급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5% 정도 올랐단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갔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기술적인 분석을 해주시죠? 네, 저도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뭐 아쉽긴 하지만 오늘 일본 캔들상으로는 좀 윗골을 좀 달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종목 SPG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 44,000원.
44,800원의 고점을 기록을 하고 지금 최근에 2만 원대까지 거의 한 절반 가까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선을 지금 그어놨는데 이 선을 그어놓은 이유가 이렇게 고점들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선이 연결이 돼요. 예. 이렇게 그리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어 앞부분에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선을 이렇게 그어 놓으면은 자 어떻습니까? 이 하락 추세를 이렇게 타고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그 라인을 오늘 벗어났습니다.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오늘 거래량도 지금 보시게 되면 약 300만 주 전에 없던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요. 앞부분에 여기 지금 매물을 살짝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윗골에 달았는데 왜 매물 소화 과정이에요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오늘 거래량이 뭐 한 100만 주나 50만 주 이렇게 좀 적게 거래가 됐다면 이건 얘 앞에 매물 맞고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오늘은 지금 거래가 300만 주 이상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 거래량은 지금 한 18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있는 물량을 다 소화했다. 그래서 예상컨대 제가 만약에 보는 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옆으로 횡보 이후에 거래량이 좀 줄면서 횡보 이후에 만약에 우상향 해준다라면 그때부터 이렇게 거래가 점진적으로 붙으면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뉴스가 나오고 당일에 다 반영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점차 반영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그 내용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을 들어볼 텐데 로보티즈 앞서서 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워낙 빠르게 지나가서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추에이터에 주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오늘 종가가 이쁘게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2만 원 종가 마감을 했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는 24,000원에 말씀드렸습니다. 24,000원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매물대는 없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22,000원인데 로봇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지금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선점해야 되고 시계열이 조금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대응을 잡아드렸습니다. 손절가는 15,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22,000원을 넘어서 24,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 15,000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SPG 가격 전략도요? 네,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SPG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전략은 지금 윗부분에 자 이렇게 저항 라인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저항 라인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아까는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항 라인이 되겠죠. 위에 고점들이 모여 있는 가격대가 지금 4만 원권입니다. 그래서 현 주가가 지금 25,000원인데 그 안에 이 사이에는 저는 매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상향 해준다면 4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가는 4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앞부분에 자, 이렇게 지금 한번 떨어졌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요 떨어졌던 최저점 부분까지는 견디지 말고 한 21,000원까지만 좀 견뎌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탄력을 받아서 올라간다면 4만 원대는까지는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가볍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봇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